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만물상입니다. 여태까지 전자제품이나 제가 여행 리뷰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책 리뷰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 리뷰에서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책이죠.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이 2015년도에 지은 소설이고요. 총 45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산책방에서 출판을 담당했고요. 이 겉표지에 이 오베의 얼굴만 봐도 대충 오베라는 남자의 성향이 그려지는데요. 심술궂고 고집 세고 타인의 말은 대부분 무시하는 독불장군 이미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단점만 있는 오베였다면 이 책이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소문이 나진 않았겠죠. 오베라는 남자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리뷰 만물상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인공은 이 오베라는 남자고요. 나이는 59세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책 표지에 좀 더 올드하게 캐릭터가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베의 고지식함을 좀 더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오베는 굉장히 고집센 막무가내 아저씨입니다. 이 오베를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오베의 부인 소냐였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소냐가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오베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소냐였는데요. 소냐가 이 세상에 없는 후부터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40년 넘게 일한 철도회사에서 해고 통보도 받게 되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오베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오베는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매일매일 죽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는데요. 그때마다 앞집에 새로 이사온 가족들이 오베의 죽으려는 시도를 우연하게 방해를 합니다. 특히 앞집 가족 중에서 파르바네라는 이란 국적의 여자와 여러 에피소드에 휘말리게 돼요. 이 파르바네는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고요. 또 강직함도 있어서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오베에게 유일한 독서를 날리곤 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베를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오베는 점점 변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처받은 마음이 점점 아물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열게 됩니다. 파르바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주민들과도 여러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오베의 굳었던 마음과 표정이 차츰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줄거리만 보면 좀 식상한 소설일 수 있어요. 근데 첫 장을 여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오베라는 남자의 인생이 책에서 들춰질 때마다 조금씩 오베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오베를 변하게 만드는 여러 캐릭터들을 보면서 평소에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오베라는 남자, 이 소설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실을 극복하는 건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소설 속에 쓰여진 몇 가지 문장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문장들을 통해서 이 오베라는 남자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문장은 제가 이쪽에 써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첫 번째 대사입니다. 여유를 좀 가지세요.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컴퓨터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길 거부하는 건방이나 떨고 앉아있는 수많은 31살짜리들이 아무도 트레일러를 후진시킬 줄 모르는 이 사회 전체가 그러더니 자기한테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자, 이 문장은 오베가 40년간 일한 철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오베는 항상 자기가 지켜온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디지털화되는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요. 항상 자동차는 자기 손으로 고치고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직접 수리합니다. 커피도 매일 아침 직접 내려 마시고요. 눈에 보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정직한 행동들을 좋아해요. 철도회사에 온 인생을 바치며 원칙대로 살아온 오베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오베였는데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죠. 이렇게 오베는 부인 소냐를 잃은 상실에 실직의 고통까지 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내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오베는 하루에 2번 라디에이터에 손을 얹어 온도를 확인하며 집 전체를 점검했다. 그녀가 온도를 몰래 올렸을까봐. 자, 오베는 동전 한 푼이라도 아끼는 투철한 절약 정신의 소유자예요. 그건 사랑하는 소냐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집은 굉장히 추웠어요. 라디에이터 온도를 높이면 전기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베는 항상 라디에이터의 온도를 점검하면서 집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부인 소냐가 오베 몰래 온도를 높여놨을까봐요. 죽은 후에도 그 점검은 계속됩니다. 소냐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소냐와 공유했던 모든 물건들이, 모든 기억들이 소냐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베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라디에이터 온도를 올려도 또 올려도 몰래 눈 감아주겠다고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흑백으로 이루어진 남자였다.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색깔의 전부였다. 저는 이 대사를 읽는 순간에 소름이 좀 돋았어요. 단순히 대사가 멋있어서라기보다 오베의 인생을 제대로 표현한 문장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10대 후반에 아버지마저 잃게 되죠. 그때부터 오베의 인생은 흑백이었습니다. 색깔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상실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런 오베에게 소냐는 색깔이었습니다. 소냐와 가정을 꾸리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베의 인생은 점점 많은 색깔들로 채워지게 되죠. 항상 미소를 띤 얼굴로 대화를 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소냐는 오베와의 정반대편에 서서 그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철도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차를 탔다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처음 웃은 게 바로 그날이었다. 인생이 다시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이 대사는 오베가 소냐를 처음 봤을 때 장면에서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베는 완전히 웃음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 오베 앞에 우연히 소냐가 나타납니다. 소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군인이라고 거짓말을 친 오베를 거뜬하게 용서하고 오베가 가진 강직함과 순수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다른 캐릭터지만 소냐가 오베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베는 그렇게 오베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자기 집게 손가락을 접어 그의 손바닥 안쪽에 숨기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가 그럴 때면 세상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것이 가장 그리웠다. 소냐가 평소에 자주 하던 행동을 오베가 그리워하는 장면이에요. 그리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것이 가장 그리웠다. 이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소냐가 그럴 때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오베였을 텐데 지금의 오베는 그러지 못하죠. 한마디로 지금의 오베에게는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불가능한지 어떤 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소냐와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번 문장은요, 츤데레 오베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어먹을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또 생기면 우리 집에 와서 벨을 누르라고 했어요. 고양이하고 저는 집에 있을 거니까.
자, 오베에게는 일생에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같은 마을의 루네라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멀어지게 되고 원수처럼 지내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루네는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려서 움직이질 못하게 되고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루네의 부인이 아니타라고 하는 여잔데요. 그 오베에게 자기 집 라디에이터가 고장났다고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해요. 하지만 오베는 항상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던 오베는 파르바네의 가족들과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때 츤데레처럼 저 대사를 날립니다. 항상 저렇게 일부러 안 친절한 척을 해요, 오베는. 근데 그게 바로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오베의 집 근처를 항상 서성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오베는 항상 그 고양이를 쫓아버리곤 하는데요. 파르바네가 고양이를 오베에게 키워달라고 반강제로 부탁을 하면서 고양이가 오베 집에서 살게 됩니다. 저 문장을 보면 고양이하고 저는 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오베가 말을 하죠. 굳이 왜 고양이라는 말을 함께 했을까요? 더 이상 오베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나와 고양이, 즉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은요,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어렵다. 특히나 무척 오랫동안 틀린 채로 살아왔을 때는 더. 이 소설 속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죠. 다만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베도 오랜 세월 인생의 풍파 속에서 타인과 섞일 수 없는 특유의 고집으로 무장해온 캐릭터예요. 오랫동안 틀린 채로 살아온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걸 인정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인정을 할지 말지 생각해 보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소냐나 파르바네 같은 꽉 찬 인성의 소유자겠죠. 자, 마지막 문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베는 장례식에 대한 명확한 지시사항이 담긴 편지도 남겨놓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빌어먹을 난리법석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자, 오베는 끝까지 오베입니다. 유언장에서도 오베는 오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을 고수하고 쓸데없는 허례허식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오베인데요. 파르바네에게 남기는 눈물 젖은 유언장에서도 그 매력은 지칠 줄 모릅니다. 사실 원칙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칙만 고수하는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원칙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칙이라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원칙일 때는 더더욱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요. 자, 지금까지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 리뷰를 해봤습니다.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남자, 좋아할래야 약간 망설여지는 남자, 그게 바로 오베라는 남자인데요.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점점 변해가는 오베, 만약 그런 오베라면 좋아할래야 많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상실감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상황은 관계 속에서 치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이 제가 오베라는 남자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뷰 만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